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청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앱순에서 새롭게 나온 시모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이폰이나 또는 여기에 있는 아이패드를 프리뷰 모니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동시에 비디오 레코딩도 가능하고 거기다 라이브까지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제품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이런 제품이 나왔어요. 특히나 저처럼 카메라 리뷰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데 그거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언박싱 하면서 구성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우선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슈 모니터 마운트가 들어가 있고요. 잠금 방식이 꽤 특이하네요.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달려있네. 그리고 위쪽에는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것도 있어요.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육각 렌즈 하나 들어가 있고요. C2C 타입의 케이블 하나, 그리고 라이트닝 젠더와 C 타입의 케이블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본품이에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아이폰을 이렇게 끼우는 형태죠. 저는 갤럭시라서 오늘 아이폰으로 보여드릴 건 아니고 여기 아이패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패드가 들어갈까요? 네,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앞쪽의 홀더는 단순히 스마트폰을 거치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리가 돼요. 중요한 거는 이 뒷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 우선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시모의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전면에는 여러분들의 아이폰을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하슈 단자가 있습니다. 왼쪽 옆면에는 5V C타입의 아웃 단자가 있고, 그리고 HDMI 풀사이즈 인 단자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 옆면에는 C타입의 비디오 아웃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제품에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구조 보시면 딱 뭔지 아시죠? 이런 F타입 배터리를 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자, 아이폰을 사용하실 분들은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꼽으신 다음에 구성품에 있던 모니터 마운트를 연결하시고 바로 카메라 하슈 위에다가 설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패드에 사용하실 분들은 이 앱순에서 이 아이패드용 케이스 그게 곧 출시를 한다는데 아직 출시를 안 해서 오늘은 이 스몰리그의 아이패드 케이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앞에 홀더를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주시고요. 이 아이패드 거치대 또는 케이스 뒷부분에다가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앱순 게 아니다 보니까 어딘가에 끼울 수 있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찍찍이 테이프나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물론 앱순의 그 아이패드 케이스가 나온다면 이제 이런 작업은 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임시 방변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 테이프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겠죠. 우선 이 제품의 구조는 상당히 단순해요.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 줄 건데 카메라의 HDMI 단자에다가 HDMI 케이블을 꼽아 주시고, 그리고 시모 HDMI 인 단자에다가 마찬가지로 HDMI 케이블을 꼽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카메라에서 찍고 있는 화면을 이 HDMI 케이블을 통해서 이 시모에다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여기 시모로 전송된 영상을 다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비디오 아웃 단자에다가 구성품에 있던 케이블을 꼽아줍니다. 그리고 한쪽은 여러분들의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꼽아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어플을 하나 설치해 줄 거예요. ACC SOON SEE 엑순 C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이 빨간색 아이콘에 어플이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해 주세요. 자, 설치가 다 되셨다면 어플을 열어볼게요. 어플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 자, 이제 모니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오, 야, 오, 대박인데요? 잘 나와요. 레이턴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사용할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화면이 웬만한 프리뷰 모니터보다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 세대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좋은 화면을 프리뷰 모니터를 쓸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인데, 자 어쨌든 이제 이 어플을 보시면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것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전반적인 UI 배치 먼저 확인을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터치 한 번을 하시면 이렇게 숨겨져 있던 UI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시 터치 한 번을 하면은 UI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면은 지금 1080p에 24프레임 그리고 H264라고 써져 있는데, 현재 이 포맷으로 이 자체 레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자체 레코딩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UI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오디오 인풋 지금 48kHz에 16비트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오디오 포맷은 ACC 포맷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 터치하시면 비디오 비트레이트 설정할 수 있고요.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기능들을 내 마음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추가와 삭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기능들은 여기서 뺄 수도 있고요. 필요한 기능들은 아래쪽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중앙에는 이 시모를 이용해서 현재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녹화 버튼과 그 아래쪽에는 라이브 버튼이 있어요. 라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 유튜브, 페이스북, 맨 아래에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는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유튜브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스트링 키를 입력하시면 야외에서도 유튜브 라이브도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최하단 쪽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커서 한눈에 다 보이지만 아이폰이라면 화면이 작아서 아마 이거를 스크롤 해야 전체 기능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각각의 기능들을 세부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아래쪽 왼쪽부터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흑백, 그리고 두 번째 RGB 컬러를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빨간색만 나오죠. 여기서 톱니바퀴 누르면은 이 RGB를 뭐 레드, 그린, 블루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히스토그램 노출이 뜨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히스토그램으로 가신 다음에 사이즈, 미드, 빅 이렇게 사이즈 선택하실 수 있고, 위치도 선택할 수 있어요. 포지션 이런 식으로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0%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0%로도 할 수가 있어요. 0% 괜찮은데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웨이브폼. 이게 사실 영상 하시는 분들에게는 방금 전에 히스토그램보다 더 도움이 되는 노출 확인할 수 있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상단에 지금 뜨고 있잖아요. 톱니바퀴를 눌러서 웨이브폼 가서 사이즈 이렇게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치 이렇게 선택 가능합니다. 불투명도도 이렇게 100%로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0%가 괜찮은 것 같네요. 요 오른쪽 밑에 놔둘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피킹이네요. 현재 초점이 맞고 있는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요. 피킹 같은 경우에도 톱니바퀴를 눌러서 포커스를 이동하신 다음에 컬러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킹 레벨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미 저는 활성화를 해놓은 상태인데 러시라고 보시면 돼요. 키면은 러시 적용이 되고, 끄면은 러시 풀리죠. 그러면은 이 럿을 어떻게 적용하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처음에는 똑같을 거예요. 클릭을 해도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고 룩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클릭 to select A 뭐 하면서 파일 이렇게 하라고 나오죠. 위쪽에도 똑같은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여기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네온, 캐논 로그2, 캐논 C로그2, 뭐 레드, RE, 그리고 고프로도 있고 후지필름도 있고 DJI도 있고 소니 S로그2도 있고, 거의 모든 제조사의 럿이 다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파나소닉 V로그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S로그, 시네, 렉 709 이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카메라에 맞는 럿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온오프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제가 아직 방법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럿을 제가 사용하는 거를 넣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방법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쨌든
이 럿 다음에 있는 거 제브라 패턴이죠. 노출이 날아가는 부분을 얼룩말 표시해 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노출이 몇 %일 때 표기를 할 건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값은 69%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0%로 바꾸면은 노출이 정보가 날아가는 순간부터 제브라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얼굴 적정 노출을 맞추시고 싶으면 아까 전에 기본값에 있던 그런 걸로 69%나 70% 이 사이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펄스 컬러도 볼 수가 있네요. 네, 펄스 컬러는 톱니바퀴에서 따로 설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각 컬러마다 지금 노출이 어느 정도로 표기되고 있는 건지 이 수치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 펄스 컬러가 제조사마다 적정 노출은 뭐 초록색이다 또는 노란색이다 이게 다 달라가지고 이런 표기로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뭐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디오 레벨 미터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네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에 소리를 꺼놔서 실제로 지금 이 아이패드에서 소리가 나오고 있진 않지만 이 소리를 켜시면은 현재 오디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포지션 왼쪽 오른쪽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볼륨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화면 비율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 굉장히 여러가지 세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두께 이런 식으로 두께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세이프티 영역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율 16대 9 4대 9, 4대 3, 1대 1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영화 같은 느낌의 촬영을 하시려면 2.35대 1 이 비율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투명도도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쪽에 렛터박스 부분을 좀 투명하게 할 건지 완전 어둡게 할 건지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화면 비율을 강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나몰픽 렌즈를 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그리드 3분할 그리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톱니바퀴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두께 조절 가능하고 3분할 컬러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뭐 대각선이라든지 이런 거 추가는 안 되네요. 그 다음으로는 이건 뭐지? 세부 설정에서 확인해 볼게요. 풀 레인지, 리미티드 레인지 이거 어디다 쓰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어쨌든 다음으로는 화면을 이렇게 좌우 반전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버레이를 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특이하더라고요. 아까 럿 선택할 때처럼 클릭 투 셀렉 픽처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사진 앨범에 여러분들 아이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사진을 불러와서 하나를 이렇게 오버레이 형태로 투명하게 씌우는 거예요. 투명도 조절 가능하고요. 이렇게 100%로 할 수도 있고 연하게도 할 수도 있고 이 기능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어쨌든 좀 잘만 생각해보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오버레이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크린샷 방금 이걸 누르자마자 스크린샷 세이브 된 거 보이시죠? 그럼 앨범에 가보면 자 이렇게 스크린샷이 찍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면서 모니터링 하다가 이 장면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리면 좋겠다 하시면 스샷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이 카메라와 이 시무에서 녹화할 수 있는 레코딩 기능을 이용해서 서로 화질을 비교해 볼게요. 물론 결론은 시작하기도 전부터 나오지만 이 카메라로 자체 녹화하는 게 더 화질이 좋습니다. 자, 지금은 시무 내장 레코딩과 카메라의 레코딩 두 개의 화질을 비교해 보고 있어요. 일단 카메라 녹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K의 10피트 촬영으로 녹화가 되지만 이 시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1080p의 24프레임 H264로 레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실 때 카메라로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시되 만약에 이 장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무선 송수신기 엑순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바로 레코딩도 따로 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리는 거는 화질 그렇게 안 좋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시모라는 제품이 왜 좋은지 그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아주 좋은 디스플레이를 지금처럼 카메라의 프리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갤럭시 유저라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패드로 오늘 보여드렸는데 정말 화면이 광활하지 않나요? 물론 아이폰으로 하시는 것도 사이즈 적당히 해가지고 괜찮겠지만 지금 저처럼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프로 모델이라서 화면이 12.9인치인데 이건 너무 크다 하시면은 아이패드 미니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저처럼 카메라 촬영 장비들 위주로 리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저는 이것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 하는 닌자5 플러스 이거를 구매할까 말까 고민까지 했었거든요. 뭐냐면 일단 카메라에서 HDMI 정보 표시를 켜주시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카메라 화면이 UI까지 다 나오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레코딩 눌러가지고 이 카메라 LCD 화면 그대로를 녹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게 뭐냐, 렌즈 리뷰 찍을 때 초점 잘 맞는지 이런 거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나오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오늘 이사금 렌즈를 리뷰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AF는 이렇게 잘 돼요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물론 방금 전처럼 리뷰할 때 사용한다면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패드보다는 아이폰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시모를 렌즈 같은 거 리뷰할 때, 카메라 바디 리뷰할 때 가장 많이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되게 단순한 제품이라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한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제품이다 보니까 빌드 퀄리티가 살짝 떨어진다는 점, 그거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갤럭시 유저, 안드로이드 유저는 이거 못 쓰나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있어요. M1이라고 있는데 이게 곧 후속작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분들은 그 후속작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